바람의 섬 제주. 제주는 바람이 빚어낸 돌의 섬. 바람은 제주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왔고 길고개 세월 속에서 제주인의 삶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개발의 바람은 오늘날의 관광 제주를 만들어왔다. 바람은 불고 또 불었다. 자연의 바람, 역사의 바람, 개발의 바람이 힘없이 불어닥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람의 땅 송악산이다. 제주도 본섬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송악산. 바다로 이어진 해안절벽과 화산 활동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신비로운 곳이다. 형제선과 삼방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제주섬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 폭의 파노라마같이 펼쳐진 자연 풍광을 담고 있는 송악산 일대는 관광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그 아름다움은 잘 닦아놓은 관광지의 이미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 화산석과 강한 바람, 생명력 넘치는 원시자연의 모습 그대로가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바람도 되게 좋고요. 바다도 되게 좋은데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걸 알면 더 여기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센 바람을 맞으면서도요, 좋은 거는 이 바람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외국도 가면은 좋은데 이 제주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게 그런 게 더 좋습니다. 대정읍 상무1리 산이스통에 소지한 송악산은 한자 뜻 그대로 예로부터 해송이 많은 오름을 의미한다. 송악산은 오름 자체가 화구의 외륜으로 뒤덮여 있어 해안가에서는 쉽게 정상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송악산은 이중 분화구를 형성하고 있다. 한번 화산 폭발이 있었던 분화구 속에서 또다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특이한 현상인 것이다. 이중 분화구를 갖고 있는 화산체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송악산은 정상이 아닌 오름 입구의 평평한 초원지대에 올라서기만 해도 대뜸 탄성을 지르게 된다. 수리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경관들이 줄비하기 때문이다. 참 여기 와서 서면 제주도에서 이만한 경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늘 여기 오면은 그 생각합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해서 밑에 중문단지, 월화봉, 삼방산, 예, 옆에 예. 단산, 예. 예, 우리 형제도, 예. 또 범섬, 문섬이 한눈에 들어오죠. 예. 시드니 가보셨겠습니다만 시드니 미양보단도 저는 여기에 조금만 개발된다면은 그 못지않은 미양이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뭐 개발되더라도 이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개발해야겠죠. 그렇죠. 자연을 조화시키면서 아마 이런 곳이 잘 누구나 보죠. 우리 제주에서는 예, 없는 예. 아주 좋은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범섬에서부터 앞으로 가까이 보이는 형제섬. 한라산의 화산 폭발 당시에 한라산 일부가 날아와 해안가에 우뚝 솟았다는 전설을 가진 삼방산. 그 뒤로 멀리 보이는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장관을 이룬다. 거기에 더하여 끝없이 밀려드는 태평양의 짙푸른 바다는 비경의 극치를 더한다. 송악산은 기생화산체로 한라산처럼 웅장하거나 삼방산처럼 경치가 빼어나지는 않다. 하지만 해발 180m의 오름 정상에는 화산 폭발 당시의 원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탄성을 자아낼 만큼 거대한 분화구가 그것이다. 깊이 70m, 직경이 약 500m, 둘레가 약 1.7km나 되는 커다란 분화구에는 화산 쇄설물과 용암 분출에 의한 언덕과 용암 노두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저 지금 화산탄이나 화산재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폭발이 예. 식어버린 거냥. 뭐 거의 예. 우리 제주도에서 예. 여기만 있습니다. 아. 예, 다른 데는 한 번 폭발된 건 있는데 이렇게 예. 폭발되고 또 다시 폭발되고. 폭발되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중분화구다 아니다 해서 막 그저 논쟁 벌어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분화구는 화산 분출 당시의 화산 구조 및 지형이 잘 남아 있어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지형학적으로나 화산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송악산 화산체는 비양도와 함께 제주도 내에서 화산 활동이 연대가 비교적 젊은 화산체로 알려져 있다. 화산 분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 비양도의 화산 폭발과 비슷한 시기인 1007년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화구 남쪽의 알오름이라 불리는 왕눈과 같은 용암 태적물 덩이 역시 최근 화산 지질학적 연구에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중에는 바닷가 절벽상에서 담연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있어 화산 태적 환경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바다로 삐쳐 나와 있는 탓은 아닐까. 송악산은 제주에서도 가장 바람이 심한 곳이다. 바람은 끊임없이 파도를 몰고 와 해안 절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송악산을 일컬어 해안 절벽에 파도가 부딪혀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으로 저루리라 불렀다. 출렁이는 바다에 잠길 듯 떠있는 마라도와 가파도를 빗대어 제주 사람들은 가파도와 마라도 주민이 진빛은 가파도 좋고 마라도 좋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낳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은 가파도와 마라도 너머에 지상낙원의 이상량인 이어도가 있다고 믿어왔다. 이쪽에 있는 게 가파도고 마라도, 예. 아주 멀리 파랑도, 이어도라는 곳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설이 있죠. 뭐 제주 사람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뭐 땅도 척박하고 뭐 곡물 제대로 나는 거 없어서 바다에 의존하고 주로 살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꿈꾸게 된 그 이상량이 이어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어도에 가면 이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이상적인 그 세계로 아마 저 마라도 넘어 저 파랑도 뭐 어디
곳쯤에 있다는 아마 그런 이해도, 즉 이상향을 꿈꾸게 된 게 아마 그런 현실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더 절실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현실감이 듭니다, 지금. 쉼없이 불어대는 바람은 거친 파도를 일궜고 이어도라는 이상향을 낳았던 것이다. 거센 물결에 남편을 잃은 제주의 여인들은 그 아픔을 느끼기에 파도에 휩쓸려간 남편이 온갖 즐거움이 사시사철 흘러넘치는 꿈의 섬 이어도로 갔다고 믿어왔다. 그 옛날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를 상대로 고난한 삶을 일구어왔던 제주 사람들. 그네들에겐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풍요와 안락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꿈은 지금도 송악산 남쪽 바닷길 어딘가에서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송악산은 그 피안이 세계인 이어도로 가는 길목인 셈이다. 송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그냥 아름다움일 수 있다. 그러나 이어도의 전설이 보태진다면 독일 라인 강변의 로렐라이나 괌의 사랑의 절벽과 같이 관광지로서의 품격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송악산의 절경은 바다 위에서 보면 또 한 번 드러난다. 바닷가 해안 절벽의 기기묘묘한 형상이 쪽빛 바다와 대비되어 그려지는 경치는 송악산의 감춰진 비경이다. 송악산 절벽 밑에 속진 개다리 포구는 검은 모래사장과 함께 퇴적층의 암석이 나타난다. 속칭 붉은 오름 절벽에는 퇴적층 위에 용암이 뒤덮인 모습이 확연하다. 백여 미터에 이르는 송악산 남쪽 해안의 주상절리 역시 절경이다. 주상절리 옆으로는 해식 동굴이 발달되어 있다. 맑은 물과 함께 어우러진 해식 동굴은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다. 송악산의 앞바다에는 다정한 형제가 마주보며 서 있는 것 같아 이름 붙여진 형제섬이 항상 떠 있다. 이 섬 역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으로 송이층과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제섬은 보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 수와 모양이 달라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형제섬 부근은 어족 자원이 풍성하여 고기잡이 배들이 끊이질 않는다. 송악산의 자락에는 역사의 바람도 쉼없이 불어댔다. 그 바람은 때로는 질풍노도로 다가왔고 때로는 가슴 아픈 한해바람으로 다가왔다. 송악산에 위치한 대정지역은 조선시대 절해고도의 원악 유배지이자 한말의 수많은 밀란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송악산 일대는 일제 침략의 흔적인 군사 비행장과 지하 진지 등 군사 시설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의 경락고는 소위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폭용 비행기들이 공수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들 시설들은 일제 패망 직전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작전명 결지로 작전을 수립하여 제주도를 방어기지로 사용했던 흔적이다.
자, 일본군이 6월 달에 45년 6월 달에 오키나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일본군 대본영에서는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것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작전이 결치로 작전인데요. 이 결치로 작전은 미군이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것이라는 가상 속에서 세워진 작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대본영에서는 특히 이 알뜨르 비행장 이 지역에 미군이 상륙하는 것에 대비해서 대규모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이 만들어진 이 비행장을 대단위로 개보수를 하고 온갖 시설을 이렇게 여기 만들고 장비를 투입하면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결치로 작전이 중심 본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악산 자락의 알로름 정상에는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한 일제의 고사포 진지가 굳건히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일제의 군사시설은 지하 진지에서부터 포대와 포치카 등 다양하다. 군사시설들은 연합군의 상륙을 대비해 송악산 앞바다를 향해 있다. 송악산 연안에도 15개의 동굴이 남아있다. 그의 폭은 약 3m, 길이 20여 미터에 해당한다. 이 동굴 역시 연합군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자폭용 어뢰정을 숨겨놓기 위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이들 시설들은 오늘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송악산의 서달오름의 일제 탄약부터는 제주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4.3 사건 당시 양민학살의 광풍이 몰아쳤던 곳이다. (1950년 8월 20일) 이곳에서는 일명 예비검속으로 수감된 주민 200여 명이 집단 학살되었다. 1950년 음력 7월 7일 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학살되었고, 근데 바로 시신을 찾은 게 아니고 군경 측이 이 시신 발굴을 막아서 이분들이 찾은 게 한 7, 8년 후에야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시신인지 전혀 구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예, 엉키고, 그래서 이거 발굴 초기에 증언 들어보면 저 콘크리트에 막 시신들이 꿰어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여기서 총살시켜 던져버리니까 저 철근에도 많이 꿰어 있었고, 저기 뭐 안내문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60년대 이후에 저런 철근을 구하는 이런 상인들이 파다 보니까 뭐 시신이 다시 나와서 어디 옮겼다는 얘기도 아마 저 철근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학살된 시신들은 7년이 지난 후 사계리 공동묘지 인근에 안장되었다. 묘역은 서로 시신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할아버지를 한자손같이 모시자라는 뜻의 백조 일손지지라 칭하였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7일이 되면 위령제가 거행된다. 송악산은 한국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가 이치해 있어 국군 양성의 요람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당시의 훈련소 정문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또 다른 육군 제1훈련소의 흔적으로 대정읍 상무리에 강병대 교회가 남아있다. 강병대 교회는 훈련병들에게 종교적 생활을 통하여 강인한 정신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52년에 건립되었다. 당시 세워진 탑 밑에는 제1훈련소 마크가 선명하다. 여기 보니까 이 번개 이거 무슨 부대 마크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예,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 어린 때 아침에
이 훈련소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창문 열고 보면은 이 길을 앞세우고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훈련 나가는 거죠. 요건 아마 제가 기억나기엔 빨간 요 번개 같은 거고 파란 바탕에. 아, 그러면 이게 제1훈련소 부대 마크가 되는 겁니까? 부대 마크입니다. 훈련소가 이제 기억나는데. 또 그러면 그 당시 훈련 받으면서 노래도 기억나겠네요. 훈련은 저는 안 받았고 그 훈련소가 노래 기억나시면 좀 한라산 넓은 뜰에 바람소리 그새니. 한국 전쟁 중 제주도는 가장 안전한 후방기지이자 육해공군의 전력을 구축하고 전력을 가다듬는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로 부각됐다. 제1훈련소는 1951년 3월 모슬포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육군, 해병대, 공군 등 3군의 정예 병력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지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 전쟁 직후 당시 전체 육군의 총 병력이 9만 6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양성된 병력은 50여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모슬포에서 양성된 병력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 전쟁 초기에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반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송악산 입구에는 일명 제 훈련소 당시 주목부대로 알려진 태권사단의 탑도 남아있다. 평화의 간절한 소망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 있는 것이다. 자, 저기 비석에 보면은 뭐 강건한 체력이라고 써 있고 위에 저것도 부대기 같은데 주먹 그려지고 저것도 어디 무슨 부대기입니까? 저것이 29사단 일명 주먹사단 사단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거 원형 그 당시 원형 그대로입니까? 요 비석 위에만은 원형입니다. 저 위에 돌은 이게 지하에 묻혔을 때 파손된 것을 그대로 저거 이게 붙여놨습니다. 최홍희 씨가 29사단 초대 창설한 사단장입니다. 29사단이 제주도에서 창설됐고 부대도 바로 이 지역에 이 자리입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아, 이쪽 활주로 있는 쪽. 이쪽에 여기서 약 100m 이후에부터 사단 정문이 되겠습니다. 바람의 땅 송악산은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 아름다움은 오랜 질곡의 세월과 함께합니다. 척박한 땅에서의 고달한 삶이 길게 이어지고 나서야 관광지라는 이름과 함께 아름다움도 어렵사리 끼어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관광개발이라는 말에 덧칠되는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이 섬 땅의 내음을 조금씩 지어가지 않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명의 혜택을 늘려주는 것만이 바람의 땅 송악산을 위한 것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벗고 시간의 뒤움박 속에서 참으로 건져내야 할 송악산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 보아야 한다. 송악산의 시간적 공간적 내음을 따르면서 오늘날의 개발의 바람을 개발과 보존, 조화로운 바람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바람의 땅 송악산은 더 이상 제주 본섬의 끝이 아니라 제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이어돌아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